안녕하십니까? 아리교양대학 서정미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1주차 1교시 때는 뭘 배우셨습니까? 아마 열린 사고, 자유로운 표현해서 사고란 무엇인지, 그리고 표현이란 무엇인지 하고 사고와 표현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1주차 2교시 때는 즐거운 글쓰기 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글쓰기 과정에 대해서도 공부하셨을 겁니다. 3교시 때는 유쾌한 말하기에서 발표, 그 다음에 자기소개, 면접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명쾌한 토론 해서 교과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교과서에 페이지 197쪽부터 261쪽까지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공부할 부분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혹시 교재가 있으시면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토론과 친해지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토론은 삶이다 라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토론은 어떻게 준비할까? 아마 오늘 우리가 한 두 곡지 정도 여기서 함께 다룰 건데요. 자, 그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좋은 토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논리라든지 수사, 토론 윤리 등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토론의 절차와 규칙 해서 세다 토론에 대해서 함께 할 건데, 우리 학교의 비교과 활동 중에 보면 이제 정책 토론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세다 토론과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토론의 절차와 규칙 중에 자유 토론인데요. 이번 1학기 때 비교과 활동 중에 이제 원부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자, 학습 목표에 대해서 잠깐 보겠는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제 토론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토론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할 수 있으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격적인 토론 전에 무엇을 준비하는지 설명할 수 있으면 오늘의 수업을 잘 공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수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가 교환을 올려놨습니다. 자, 그 교환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준비를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환 1쪽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자, 거기에 보면은 토론의 개념과 종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거기에 보면은 이제 토론이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 대화라는 것이 뭡니까? 이 토론은 바로 대화의 특수 형태인데, 대화는 저처럼 지금 말하는 사람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상대는 어때요? 그렇죠. 듣는 사람이 있죠. 자, 그리고 바로 이렇게 공기중을 타서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귀청을 두드리는 이런 메시지가 가고 있죠. 자, 이런 전체의 과정을 우리는 이제 대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토론은 바로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그 어떤 여러 가지 대화 중에 하나에 있어서 그 목적이 되겠는데, 그것이 바로 토론이 가지고 있는 그 한 가지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의견이 불일치할 때는 어떠죠? 자신의 의견을 수용해야 하는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상대를 납득시킨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설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화 참가자들 사이에서 서로 의견을 그렇죠. 일치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론은 이렇게 이런 목적, 서로의 의견을,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그 대화 참가자들이 하나의 의견으로 동의에 다다른다라는 것이 같은 의견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자, 그것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바로 일상적인 그런 대화와 구별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교환 1쪽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1차시 1교시에서 배웠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상대에게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자, 이렇게 의견을 개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의 의견은 어때요? 나와 다르면은 그 상대를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설득을 할 때 자기의 의견을 무조건 주장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바로 논리적인 뒷받침에 의해서 내 의견이 타당하게, 상대가 타당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핵심적인 토론의 구성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론의 핵심 구성 요소는 의견 개진, 그다음에 설득, 그리고 논리적 뒷받침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환 1쪽에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요. 자, 이렇게 토론이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일상적인 대화와 구별하는 본질적인 특징이 뭐냐 하는 것을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자, 첫 번째는 의견 대립을 전제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다 아무래도 이제 바깥 구경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창밖을 통해서 막 비가 내렸다가 지금 막 비가 그쳤어요. 근데 지금 사는 곳도 다르고 한데 하늘을 딱 쳐다보니까 어때요? 어떤 사람은 지금 날이 개었어. 맑아지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야. 아직 흐려. 구름이 꼈는데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같은 현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개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 흐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는 우리가 어때요? 그렇죠. 토론을 할 수가 없죠. 이게 정확하게 찬반이, 즉 의견 대립이 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나의 주장을 어떻게 해요? 납득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이게 우리가 일상 대화로부터 본질적인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제 토론 참가자들 사이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에 관한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지향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와 토론이 구분되어지는 그런 본질적인 특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론을 일상적인 대화와 구별하는 본질적인 특성은 첫 번째 뭐라고요? 그렇죠. 첫 번째는 상대방에게 나의 주장을 납득시키는 것. 이것이 두 번째고 첫 번째는 의견 대립을 전제로 한다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더 나아가서 토론 참가자들 사이에서 합리적인 선택에 대한 공감대 형성. 자, 이런 것들을 지향한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본질적인 특성 세 가지로 정리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토론이란 뭐냐라는 것을 한 가지로 정리를 하면 자, 어떤 명제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다른, 쉽게 말하자면 찬성, 그 다음에 반대측의 견해를 가진 사람이나 집단이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입증해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이나 집단을 어떻게 한다? 설득하는 말하기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토론이 필요할까요? 자, 이렇게 바로 이렇게 토론이 필요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여러분들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그리고 아마 소설도 읽어보신 사람이 있을 건데 우리가 뭐 꼭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아니더라도 왕이 있습니다. 왕이 신하나 백성들에게 저놈의 목을 당장 쳐라! 자, 이렇게 명령할 수 있다는 거죠. 저놈의 목을 당장 쳐! 라고 얘기를 하면 신하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목을 댕강 잘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그래요? 만약 지금 우리가 그런 일이 있다면 정말 큰일 날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그 왕국에서는 신하를 혹은 백성을 상대로 해서 왕이 왜 저 사람의 목을 쳐야 되는지, 왜 저 사람을 사형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설득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왕이 백성과 신하들에게 자신을 납득시키는, 자신의 주장을 납득시킬 노력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이 토론이라는 것은 바로 궁극적인 목적이 그렇죠. 설득이라는 것이 있다. 바로 설득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제 요즘에 이제 코로나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우리 모두 국민이 하나가 된다. 전 세계인이 하나가 된다. 의견 일치를 본다. 일치단결이다. 이런 구호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100명이 모여 있으면 당연히 몇 가지 생각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100사람이 있으면 100가지 생각이 있는 거 당연한 거고요. 10사람이 있으면 10가지 생각 이상이 있는 거 당연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 갔을 때도 시간이 있고 여유롭고 그랬으면 어때요? 밥을 시킨다 하더라도 100가지 음식을 주문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간은 촉급하고 아주 제한적인 그런 상황에서 100명이 다 100가지 음식을 시키기에는 그쵸.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자, 그럴 때는 서로 합의에 이르러서 그래, 우리 하나로 통일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아주 지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만 그런 것이지 충분히 여유가 있고 서로 공감대가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장소와 시간이 있는 데서까지도 음식을 100가지 주문해 놓고 그것을 나는 한 가지 시켰지만 100가지 음식을 다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극히 우리는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토론이라는 것은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공간에서 결과적으로 누군가의 생각을 나와 같게 만들려면 내가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나와 의견을 같게 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이렇게 논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교환 2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토론이라는 장을 통해서 결국에는 자기의 열린 대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감, 그 다음에 합의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바로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해요? 다양화하고 또 그리고 지적 성장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를 했는데도 자기 생각만 고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한 가지 틀에 갇혀서 우리가 뭐 꼰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이것이 나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자신의 생각의 틀에만 갇혀서 한 가지 생각만 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하는 사람을 이제 꼰대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토론이라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또 내가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사람이 나의 의견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논리적인 근거들을 찾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내 의견에 찬동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고 잘 표현하고 하는 그런 활동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감과 합의를 추구하는 토론은요, 어떤 개개인의 지적 그리고 인격적 성장뿐 아니라 바로 민주주의의 의견 교환을 통해서 사회 공동체가 모두 발전하는 데에서도 굉장히 이바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론 능력은 바로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지녀야 될 그런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교과서가 있으시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03쪽, 204쪽의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들 토론의 종류, 자, 우리가 어떤 걸 구분한다 혹은 분류한다 라는 것을 얘기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그렇죠? 바로 기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운동장에서 선생님께서 가장 키가 큰 학생이나 혹은 작은 학생에게 자, 기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기준 학생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할 수 있는 양만큼 이렇게 자기의 그 영역을 넓히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제 구분할 수도 있고 분류할 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지금 100명의 학생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안경을 쓴 학생과 쓰지 않는 학생으로 분류를 해라 혹은 구분을 해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지금 빨간 양말을 신는 학생과 빨간 양말을 신지 않은 학생 이렇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 자, 기준은 다르죠. 양말이 있고 아까 안경이 있어요. 그런데 안경을 가지고 나눴던 그 단체라든가 혹은 양말을 가지고 나눴던 단체의 합은 총 합이 같다라는 거죠. 100명이라는 숫자는 변하지 않아요. 자, 이래서 우리가 이제 토론의 종류를 보시면 거기에도 이제 기준이 있어요. 자, 교과서 203쪽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환은 그쵸 이쪽을 보시면 되고요. 자, 바로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목적, 그 다음에 내용, 그 다음에 대립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론의 그 내용을 바로 이제 첫 번째 기준인 이제 목적으로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바로 교육 토론과 현장 토론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주로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교육 토론이 되겠죠. 이 교육적 목적의 토론으로 굉장히 엄격한 규칙과 절차, 자, 이런 것들을 따르게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현장 토론입니다. 현장 토론은 현실의 목적을 위한 토론으로 되게 자유로운 방식으로 행해집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는 세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 볼 수 있죠. 자, 토론, 논쟁, 토의 이렇게 되죠. 자, 거기에 보시면은 토론은 자, 토론은 하나의 논제를 놓고 서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말하기를 통칭하는 용어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논쟁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논쟁은 바로 토론 중에서도 특히 어때요? 의견 대립을 강조하는 토론이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토의 또는 회의가 있습니다. 자,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해 최선의 방안이나 답을 모색하는 종류의 토론으로 반드시 의견 대립을 전제하지 않는다. 자, 이것이 이제 앞에 있는 토론과 토의의 차이점을 많이 말해주는 것이죠. 의견 대립을 전제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의라는 것은 이제 절차가 있죠. 우리가 이제 회의할 때 보면은 뭐 처음에 가서 그죠, 사회자가 뭐 지금부터 뭐 개회사를 선언하고 그다음에 국민의례를 하고 뭐 묵념을 하고 뭐 이런 절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론, 논쟁, 토의는 이렇게 그 내용이라는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교환 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준에 보시면 이제 대립 방식이 있어요. 이제 대립 방식으로는 바로 찬반 토론과 자유 토론으로 나눠지는 거죠. 자,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비교과 활동에서 찬반 토론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세다 토론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유 토론 같은 경우에는 찬반이 아니니까 이제 책을 보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이제 그런 예로 활용할 수 있겠죠. 자, 찬반 토론의 개념을 보시면은 주어진 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두 입장으로 나눠서 진행하는 토론이다. 그리고 자유 토론은 찬반 외에도 토론 주제에 관한 다양한 입장이 제시될 수 있는 그런 토론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환 3쪽 보시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자주 접하는 용어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두 번째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요. 자, 거기 이제 토의, 토론, 논쟁 표가 있어요. 그쵸? 보이시죠? 자, 먼저 토의는 의견 교환을 통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쵸? 그 다음에 토론은 자기 주장을 설득하는 것. 그리고 논쟁은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격렬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판이라는 것은 비난하고 다르죠. 비판은 반드시 그 비판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토의는 어때요? 상호 협력적이죠. 그리고 토론은 상호 대립적인 것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논쟁도 역시 상호 대립적이다. 이렇게 각각 그 다른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토의는 어때요? 의견 교환이죠. 그렇죠? 의견 교환의 과정이다. 자, 토론은 어떻습니까? 주장과 그다음에 그걸 주장한 것을 반박하죠. 때로는 그렇죠. 교차 검증처럼 질의도 해요. 그리고 응답을 합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법적 공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질의하고 응답하는 그런 교차 검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논쟁은 주장과 반박의 과정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는 이제 질의하고 응답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토의를 보시면 대체적인 형식이 있다. 아까 제가 회의하면서 그 순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토론은 교육 토론에서는 굉장히 규칙이 엄격하다. 그런데 자유 토론에서는 덜 엄격하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논쟁은 규칙이 없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토론을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하나의 논제를 가지고 진행된다. 그리고 서로 대립되는 주장을, 즉 찬성과 반대를 가지고 있다. 세 번째는 주장이 타당함을 입증하고 설득하는 과정이다. 자, 네 번째는 정해진 규칙이 존재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토론은 어떤 명제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대립되는 견해를 입증해서 설득하는 과정을 규칙에 맞춰 수행하는 과정이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교환 3쪽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네모 박스에 보시면은 논제 설정, 그 다음에 논점 분석, 그 다음에 논거 수집과 정리, 토론 계획서 작성, 본격적인 토론, 토론 결과 정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요거 보니까 생각나는 거 없어요? 자, 혹시 1주차 2교시 때 그 글쓰기의 과정에 대해서 혹시 공부한 거 기억나시나요? 본격적인 글쓰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데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게 뭐였죠? 그쵸? 내가 이 글을 왜 쓰나? 독자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글쓰기의 목적, 그때 수사적 목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그걸 하고 나서 주제 설정, 자료 수집, 혹은 뭐 소재 선택 및 정리라고 얘기해요. 자, 그리고 나서 개요를 작성한다. 자, 그리고 나면 개요를 작성하면 바로 뭐 하죠? 그죠? 글쓰기를 하죠? 자, 요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1주차 3교시에 그 유쾌한 말하기에 보시면은 그 말하기의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그래서 말하기의 목적할 때 자신을 분석해라. 즉 연사를 분석하고 청중을 분석하라. 그것도 역시 수사적 목적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내가 왜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고 나서 주제를 선정하고 발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자, 그리고 나서 발표 자료를 어떻게 해요? 한번 적어보죠. 그래서 보관 작성이다. 그리고 발표 연습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발표를 하죠. 자, 이런 것처럼
과정들이 보면은 용어는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토론하는 과정이나 글을 쓰는 과정이나 발표하는 과정이나 비슷비슷하다는 거 느끼세요? 자, 요거를 한번 염두에 두시고 수업에 임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봐요. 자, 교환 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요건 간략하게 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토론을 하기에 있어서 그 토론의 원칙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제시되어 온 것 4가지인데요. 자, 요것은 여러분들이 교환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저는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추정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토론은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찬성 측이 논제와 관련해서 현 상태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심각성, 시의성, 자, 이런 지속 성능을 제기하지 않으면 현재의 상황이나 제도가 더 낫다 라는 것으로 인정하는 추정의 원칙입니다. 자, 이것은 반드시 그 뒤에 나오는 입증의 책임과 바로 이어지는데요. 자, 이렇게 토론에서 찬성 측이 논제를 채택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 그리고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책임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입증의 책임은 반드시 지금보다는 바꿨을 때 더 낫다라고 하는 어떤 변화의 필요성, 그 다음에 방향, 이런 것들을 분명히 제시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논제 관련성은요,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우리가 뭐 발표를 하거나 말을 하거나 이렇게 토론을 할 때도 그 논제와 상관없는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논제가 명시하는 범위 안에서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이다. 그래서 논제 관련성에 의해서 우리가 찬성 측은 근거를 제시해야 되고 논제의 주요 용어나 그리고 개념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반론의 책임은 뭐 찬성 측이나 반대 측이나 모두 그 상대의 주장과 논거의 모순, 그 다음에 논리적 허점, 그리고 한계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그리고 나서는 자신의 모든 주장과 논거를 보강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토론의 기본 원칙 4가지를 한번 정돈해 봤고요. 자, 그럼 논제가 뭐냐? 자, 교환 5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논제라는 것은 이렇게 토론에서 다뤄야 할 가장 핵심적인 쟁점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선명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한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논제를 선정할 때 우리가 조건이 있어요. 아무거나 논제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 토론의 논제를 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토론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고 또 토론의 가치 유무를 판단할 때 우리가 이제 3가지 정도로 이것이 토론할 거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시의성, 공공성, 대립성입니다. 자, 시의성이라는 것은 현재 논란 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거기 보면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잠깐 들었는데요. 자, 공공성이라는 것은 공공의 문제, 우리 모두가 다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특정한 곳에만 해당되는 것은 사실은 별로 논제로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립성이라는 것은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명백하게 대립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제가 기본소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요것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논제의 조건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의 문제야, 즉 명제로 만드는 데 있어서 요것이 논제 선정에서 아무리 잘 만들었다, 그걸 잘 선정했다 하더라도 자, 요것을 논제로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토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것을 논제로 조건에 맞는 아까 얘기한 3가지 시의성, 그 다음에 뭐였죠? 공공성, 대립성. 자, 이런 그런 논제를 선정하는 조건으로 잘 골랐다 하더라도 이것을 깔끔하게 잘 정돈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논제로서의 의미가 없는데, 자, 첫 번째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하나의 중심 질문만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는 찬성과 반대의 대립이 분명히 나타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째는 현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쪽의 주장으로 중심을 제시한다는 거. 그다음에 4번째는 명제형이어야 된다는 거. A는 B다 혹은 A는 B이어야만 한다. 자, 이런 식으로 제시돼야 되고요. 자, 넷째는 긍정문의 형태로 제시돼야 된다. 긍정문의 형태라는 건 별거 아니고요. 그 안에 안, 못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적인, 즉 부정의 표지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나타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자, 5째는 중립적인 언어로 표현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제 찬반이 있는데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표현을 하면 되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다루는 이제 사형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자,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는 사형제는 폐지된다라고 하는 중심 질문 하나를 가지고 있죠. 자, 두 번째는 찬성과 반대의 대립이, 폐지해야 된다, 폐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찬성과 반대의 그 생각이 반드시 드러나고요. 자, 그다음에 현 상황을 변화시키는, 지금 사형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폐지하자라고 하는 그 변화되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주장을 중심으로 제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지금 사형제는 폐지.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도 있죠. 사형제는 폐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죠?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니라고 하는 그런 부정의 표지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긍정문의 형태죠.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긍정이잖아요. 거기 아닌, 못 이런 건 없어요. 말라 이런 거 없어요. 자, 그다음에 중립적인 언어로 표현되어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이 잘 지켜졌을 때 우리가 이제 논제로서 유의미한 것이죠. 자, 그다음에 교환 6적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논제의 유형을 보시겠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은 사실논제, 가치논제, 정책논제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사실논제는 특정 사안의 어떤 참과 거짓을 둘러싼 그런 논제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논제하고 관련돼서는 법정의 공판, 그러니까 법안에서 이루어진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논제하고 관련된 것들이니까. 또 요 외에도 어떤 역사적 사실이나 미래에 일어날 일도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2020년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다. 자, 이런 미래의 일을 가지고도 근거를 들어서 이런 예측한 걸 가지고도 우리가 사실 논제를 해서 토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가치 논제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자, 이것은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한 그 평가적 주장을 담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가치 논제의 참이나 거짓, 자, 이런 것으로 대답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옳다, 뭐 그르다, 혹은 우월하다, 열등하다, 선하다, 악하다. 자, 이렇게 그 아름답다, 추하다와 같은 그런 판단을 내리게끔 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정책 논제는 우리가 이제 세다 토론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현재의 상황에 그 변화를 위해서 실천 방안에 대한 그 판단하는 논제를 말을 하는 건데요. 아까도 잠깐 정리를 했지만 그 찬성하는 측은 반드시 그 변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채택할 것을 주장하고요. 반대 측은 이에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정책 논제와 관련된 토론은 찬성 측이건 반대 측이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모색이라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토론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찬성 측은 늘 어떤 새로운 정책의 개념, 그리고 구체적 실행 방법, 그리고 시행으로 인한 이익,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반대 측은 새로운 정책의 문제점, 그리고 정책 시행으로 인한 이익이 현재의 정책과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교환에는 없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형제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많이 다루는 주제잖아요. 자,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지금 배운 사실논제, 가치논제, 정책논제를 제가 한번 드러내 볼 테니까 여러분이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사형제도는 범죄율을 감소시킨다. 자, 요거 논제는 뭘까요? 그쵸, 사실논제죠. 자, 사형제도는 바람직하다. 자, 요것은 이제 가치논제가 될 거고요. 자,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자, 이것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정책논제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유형의 논제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다뤄야 할 어떤 쟁점이라든지 혹은 주장, 근거, 자, 이런 것들도 모두 달라져요. 자, 요거는 이제 교환 7쪽에 보시면은 논점 분석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이렇게 논점이라는 것은 찬성 측이나 반대 측에서 주장하는 쟁점을 문장으로 진술한 것을 말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찬성 측을 입장해주는 몇 개의 주장, 반대층의 입장을 지지해주는 몇 개의 주장, 이런 것들이 모두 논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잠깐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당연히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측에서는 반대하는 측에서는 왜 기본소득을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내느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사람은 야, 너는 기본소득이 뭔지도 모르는구나. 자, 그것은 국민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뭐 국토 보유세를 가지고 한다라든지 어떤 공공의 것이 아닌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나오는 세금을 가지고 나눠주는 걸 얘기해. 뭐라든지 혹은 또 재난 기본소득 그러면은 야, 이거 전체 국민에게 해줘야지 재난소득이라고 해서 어느 한 특정 지역만 해주면 되겠어? 라는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쟁점들을 가지고 우리가 찬반을 나눠서 우리가 논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거기에 책에 보시면은 여러분 교환해 보시면 이제 논점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요것은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사실 논제와 정책 논제의 어떤 논점을 찾을 때는 대립적 정체 모형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교환 페이지 7쪽 지금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논제가 내가 이것이 사실 논제인지 이것이 가치 논제인지를 알았으면 바로 요 모형을 들이대시면 돼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으면 그것이 그 쟁점의 논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그 추정된 사실이 진실이냐, 혹은 추정된 사실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자, 이런 것들을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쟁점이나 논점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기본 논점 모형이라는 걸 찾으셨나요? 자, 이것은 이제 정책 논제에 적용하는 건데, 자, 이것은 정책 논제에 관련해서 어떤 최소한의 논의되어야 할 핵심 요소를 우리가 유형한 것을 말을 합니다. 자, 이를 중심으로 우리가 차례대로 논점을 정리를 해보면 다른 거 다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문제점. 자, 이것이 현 상태의 문제점이 정책 변화를 요구할 만큼 심각하냐?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논점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 상태의 어떤 문제점이 정책 때문인가? 라고 하는 그 원인을 찾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안이 있냐? 이런 거죠. 그 찬성 측이 제안한 정책으로 본 상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나?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찬성하고 반대 측의 그런 논점 찾는 것이 다르죠. 찬성은 해결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반대는 어떤 입증 과정에 내재한 문제점을 지적해요. 현 상황과 제안된 정책의 관련성이 약해서 효과가 별로 없어. 그냥 냅두면 돼. 라고 하는 것으로 논점을 찾으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논점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수업을 해봤는데요. 자, 그러면 토론이란 뭐냐 한번 보죠. 자, 어떤 명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찬반이 있겠죠. 자,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이나 집단이 자신의 견해를 어떻게 한다? 논리적으로 입증한다. 그리고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이나 집단을 어떻게 한다? 설득한다. 그래서 토론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그렇죠. 서로 의견이 같아지는 동의에 다다르는 것이다. 서로 토론의 어떤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다? 설득하는 것이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론의 종류가 있었죠. 자, 토론의 종류를 할 때 우리가 어떤 걸 분류한다, 구분할 땐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 바로 목적, 내용, 대립 방식이었죠. 자, 목적에 따른 분류는 어떻게 하죠? 그렇죠. 교육 토론과 현장 토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수업 시간에 다뤄야 할 것들이 바로 교육 토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교수에 따라서 때로는 이제 현장 토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내용으로 보면은 토론, 논쟁, 토의 또는 회의죠. 자, 아까 그 세 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 기억하시겠습니까? 자, 다음은 대립 방식에서 바로 찬반 토론과 자유 토론.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비교과 활동으로 이제 이것이 세다 토론이고 자유 토론이 이제 책을 읽고 같이 의견을 공유하는 이런 식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토론의 준비 과정. 제가 이것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앞서 1주차에서 배웠던 글쓰기의 과정, 그 다음에 말하기의 과정과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논제를 설정한다. 오늘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뤘는데 논제를 선정하는 그 조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같이 공부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이 됐으면은 이 논제에 맞는 논고 수집과 정리, 그리고 토론 개요서를 작성한다. 자, 이것이 바로 준비와 계획이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 어떠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갇혀있느라고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서로 만날 수 있는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